사실 가장 최근의 상승 모멘텀으로 치면은 아까 말씀하신 박진영 씨일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던 게 사실 컸었던 것 같기도 한데 캐대언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박진영 씨의 그런 임명이 이게 달라진 케이팝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예전에 1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케이팝이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정부기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한국의 콘텐츠를 보여줄게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K 콘텐츠 중에 케이팝은 한국의 콘텐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음악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전통 문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배관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인기가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 부정하는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수한 계기로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체계화되고 더 관심을 이제 갖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관급으로 수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누구를 임명하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 K-팝 댄서 출신이면서 또 기획사의 수장이면서 또 해외 마케팅 홍보 경험에다가 또 지금 현재 가장 또 잘 나가는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를 이끄는 현역 수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결국 K-팝 전체 혹은 엔터사들의 어떤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현재적으로 또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양쪽을 잘 조율할 수 있어서 결국 K-팝이 가지고 있는 또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하기도 하면서 또 지원책까지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K-팝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점, 특히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제조적으로 차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향후에 상승 여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 K-팝의 한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짝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 해본 사람, 자기도 직접 뛰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마케팅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좀 큰 도움이 되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감을 밝혔을 때 평소에 제도적으로 이런 점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이번에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후배 가수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후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특이하게도 엔터는 그 엔터 현역 가수 출신들이 다 지금 수장이에요. 오히려 그런 수장일수록 잘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굉장히 크고 그 맥락과 어떤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박진영 대표의 이번 공동위원장 임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팬들, 투자자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번에 이런 뭐 캐대언도 그렇고 이런 내정도 그렇고 K 컨텐츠 강화라는 어떤 미래 가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 좀 미묘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JYP 주식을 사신 분들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왜 주가가 팍 안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요? 네.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너하고 주식의 상승하고는 약간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덤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팬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엔터 기업한테는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점을 약간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다만 예를 들면은 이제 박진영 위원장이 앞으로 했을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표준 계약서 문제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뉴진스 사태가 났을 때 신의성실 문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표준 계약서 등에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건전성이 이제 담보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견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이제 수장 혹은 이제 리더가 뭐 누가 임명됐거나 뭐 행보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이제 주가 그런 이제 특징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모멘텀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런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하나로는 이제 캐대언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가상의 그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경제 효과가 이미 어마어마하고 앞으로도 이게 창창할 것 같아요. 확대도 크고. 이게 결국에는 자녀들과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징조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앞서서 플레이브라고 하는 그런 가상 아이돌이 있는데 이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상 아이돌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Z세대, 네. 젠지 세대의 특징은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느냐가 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대신 고퀄의 케이팝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너들이 그냥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캐대언 같은 경우에도 가상의 만화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네. 특히 골든 같은 경우. 그쵸. 사자보 이제 소다팝도 인기가 있는데, 네. 뭐 저승사자 캐릭터로 이제 부르는 건데, 네.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뭐 가상의 캐릭터가 부른다 하더라도 별로 상관없어. 그건 이미 징조가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K-POP 데몬 헌터스가 네. 터트려 준 것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가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K-POP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OST 차원에서 네. 오피셜 차트하고 네, 핫백 차트에서 1위를 해버리니까 이때 다들 이제 화들짝 놀랐던 그런 면이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때부터 네.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투자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 그러니까 안 했던 8월부터 K-POP 데몬 헌터스의 OST인 골든이 이제 오피셜 차트하고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다시 주춤했다가 다시 2, 3주 계속 오르게 되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주가 전체가 이제 견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약간 앞서서는 이제 한알령 해제감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힘을 받다가 그게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소강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K-POP 데몬 헌터스가 좀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제 효과 남은 거는 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망설이신 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내놓은 콘텐츠들이. 네. 거기다 대고 그 K-POP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는 마케팅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사실 K-POP을 다룬 콘텐츠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다 공개가 됐을 때 좀 내용들이 부실하고 좀 그런 이름을 네. 도구화했다. 좀 이용만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의심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좀 K-POP 팬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수준의 그런 컨텐츠가 나왔구나라고 해서 저도 처음엔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공개 당일날 네, 네. 갑자기 점심때부터 전화가 무진장 걸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K-POP 팬덤들이 이제 공개 당일날 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네. 뒤에 라이트 팬덤들이 같이 결합을 시키게 되면서 이게 터졌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무엇보다 이제 캐대언이 가지고 있는 장기 지속성을 얘기한다. 뭐냐면 진행자분께서도 이제 가장 사랑하는 곡들이 젊은 시절 중에서도 청소년기 때일 거예요. 맞아요. 딱 그 시기죠. 네. 아무래도. 근데 지금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성인이 네. 되어서도 가겠죠. 예를 들면 겨울 연가 때는요.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K 콘텐츠에 대해서. 왜냐면 중장년층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젊은 층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본도 젊은 청소년들이 K 콘텐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캐대원도 다 어린 친구들 관심이 있으니까 평생 가는 거고 넷플릭스가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생각 없이 그냥 원래 극장용으로 개봉하려고 했다가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넷플릭스가 넘겨받고 넷플릭스가 그래 우리가 제작 공개를 하는데 IP를 우리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소니픽처스도 그냥 넘겨준 거예요. 왜냐면 극장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K-POP을 다룬 작품을 극장으로 보게 오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OTT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싱어롱 북미 개봉을 했는데 거기서 280억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OTT 인기 있으면은 극장으로 가는 형태로. 지금 CJ 이해관 같은 경우에도 CGV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OTT 중심으로 지금 영화 중심이 가는 데다가 OST까지 가는 거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상표 등록을 다 해버렸어요. 모든 분야를 다 해버렸고 와. 그리고 2, 3편 뭐 계속 만들겠다 그랬고 뭐 뮤지컬 포함해가지고 파생 컨텐츠는 다 지금 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굿즈가 없어가지고 젊은 층들은 무조건 굿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예측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도 국립중앙박물관이 박 터진 거 아니에요. 주소 오픈런 해도 못 전혀 사요. 엉뚱한 굿즈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그 겨울 연각을 겨울 왕국을 뛰어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픽사의 그 아성을 지금 넷플릭스는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수익을 추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는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캐디언 이슈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